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어젯밤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공동성명문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간 경제교류 필수 흐름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주빈이 변호인 없이 10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모두 12개인데 조주빈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더 뛰어난 위커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 VIP 회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과 어머니에 대해 인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증상 발현에도 여행을 강행한 건 고의성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위장 포교를 하며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인데 신천지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MBN은 선거 전까지 3차례, 선거 당일에는 선거 종료 시점에 맞춰 12개 승부처의 민심을 살펴봅니다. G20 정상들은 어젯밤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공동 대응 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성공적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업인을 포함한 필수적인 경제 교류는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화면이지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 대유행 퇴출을 위해 정상들은 국제기구들과의 공동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그룹, 국제연합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G20 특별정상회의 코로나19 성명을 채택하고 세계적 유행 대응과 세계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 대응 등에 대한 행동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 발언에서 한국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를 위한 국가 간 필수적인 인적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 종료 후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속을 위해 모든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금융회사가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면 한은이 저금리로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으로 불안해진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지 주목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변호사 없이 10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12개인데 조주빈이 VIP 회원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처음으로 소환된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변호인이 돌연 사임계를 제출하고 조주빈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간 동안 나홀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조주빈의 범행 전 생활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유포 등 총 12개로 수사 기록만 12,000쪽에 달하는 만큼 검찰은 오늘도 오전부터 조주빈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이 고액 입장료를 받는 VIP방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난 메신저 위커를 통해서인데 아직 구체적 범죄 행각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조주빈 사건의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일부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건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받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치부 배준우 기자와 총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배 기자 먼저 그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까지가 마감이죠. 그리고 이 어제 첫날 등록 상황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906명의 후보가 등록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3명,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03명, 또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90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울산과 강원에서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게 가장 꼽힐 텐데 각 지역별 승부처 민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가장 관심이 큰 곳이 이 대권 후보로 손꼽히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등록한 종로인데 이 상황이 어떤가요? 네, MBN이 서울 종로구에서 이 두 사람의 대결을 가정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낙연 후보가 57.2%, 또 황교안 후보의 33.8%로 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는 서울 광진을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이 50.4%로 나경원 통합당 후보의 38.6%를 웃돌았습니다. 또 충청권 격전지에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충북 청주 흥덕구에선 재선에 나선 도종환 민주당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정우택 통합당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네. 또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선 정진석 통합당 후보가 43.5%를 얻어 35.3%를 얻은 박수현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이 보수 텃밭인 대구에선 수성갑에 출마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재선을 노리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3.3%포인트 앞섰는데요. 부산 진구갑에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김 전 대표가 사실 그동안 이끌었던 선거들이 결과가 좋았는데 이번 영입이 과연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어저께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상 이 총선 지휘봉을 건넨 겁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달 초부터 수차례 김 전 대표를 만나 이 합류를 설득해 왔다고 합니다. 네.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과 김영호 전 공천관리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이제 당 지지율과 황 대표 본인의 종로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반전을 노린 카드로 풀이됩니다. 예. 3년 만에 다시 보수 진영으로 돌아온 김 전 대표는 중도층 표심을 노린 정책 이슈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범여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과 이 열린민주당, 이 비례대표 정당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이 비례대표용 정당인 이 더불어시민당과 또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또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는 이 열린민주당이 서자 수준도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말씀 들어보시죠. 일종의 적자서자 수준도 아니고 그 열린민주당은 철저하게 이런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그 정당이다. 열린민주당은 일단 시민당의 서자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공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례정당도 변수인데다 아직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구도 많아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친우,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틀 50명을 넘으면서 28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공항 검역을 강화하는데 지금까지 해외발 확진자는 검역에서 46%만 드러났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는 그제 0시 기준 51명에서 어젠 5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발 확진자는 모두 284명으로 내국인은 90%, 외국인은 10%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을 강화합니다. 유증상자는 곧바로 진단 검사를 하는데 음성이거나 무증상이더라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무단 이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 출국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입국 시 증상이 없으면 검역소에서 걸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하고 항공 여행의 짧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무증상으로 충분히 국내에 입국을 할 수 있고.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는 284명 중 46%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역사회로 들어온 해외 확진자는 인구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늘면서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2주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며 현재 60%에 불과한 자가격리 앱 설치율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공항 밖에 설치한 건데요. 걸어서 이동하며 검사를 진행해 1시간에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외국인들이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방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불과 1, 2분 만에 도착한 곳은 이른바 워킹스루라고 불리는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입니다. 어제부터 인천국제공항엔 모두 16개의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가 공항 외부에 설치됐습니다. 증상이 없는 외국인 입국자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워킹스루 진료소는 1시간에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일반 선별진료소에 비해 최고 6배, 드라이빙스루 진료소에 비해 2배 정도 빠릅니다. 4, 5분에 1명꼴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건데 하루 최대 2,000명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오염원이 해소되어 소독이 필요 없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공기가 흐르는 외부는 바이러스 양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교 법인이 반사회적 단체라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 교인을 포섭하는 이른바 특전대를 운영하지 않았냐는 건데 신천지 측은 당시 서울시가 종교 활동에 특별한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신천지교회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 제출해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포교를 담당하는 이른바 특전대에 관한 내부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자로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문서에는 다른 종교 신도에 대한 포교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신천지 법인을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 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신천지 측은 바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신천지 측은 해당 문서는 1월에서 2월 초 사이 공문으로 당시엔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 당국의 제약이 없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 취소에 관한 소송이나 재신청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미래통합당 이해훈 의원이 한 방송사 토론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세운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의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헛돈을 쓰는 것이라며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 선별해서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가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강세현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앞유리 창이 깨진 채 인도에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부상자를 구조하고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깁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안암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헬치도 있었고 차들이 왔던 몇 쪽 있었어요. 차들 막 박으면서 막 두두두두 박으면서 갔으니까.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인도로 올라와 담벼락과 충돌한 후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0대가 파손됐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깜빡 졸았다는 시내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임실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면 먹는 걸로 푼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같은 때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속 시원해질 음식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햄버거 가게. 신메뉴라고 보여주는 버거를 보니 뿔이 나 있네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양을 본떠 만든 코로나 버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만들었다는데요. 가격도 우리 돈 4,000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매일 100개가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라는데 어쩌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닐까 싶네요. 미국 미시시피주 사람들은 넘치는 흥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오죽하면 흥 나눔에 나선 분이 있다고 하네요. 평소 노래와 춤을 즐기는 이 여성. 이웃들이 그녀의 흥을 좋아하고 또 즐기자 거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차를 타고 마을을 돌며 이른바 이동식 콘서트를 연 건데요. 혹시나 시끄러웠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과는 달리 대다수 이웃들은 환호하고 함께 리듬을 타며 그녀의 흥에 호응합니다.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요즘 그녀의 재능 기부 덕에 모두가 조금이나마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호주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로 꼽힌 아름다운 산호 해안이 있는데요. 어쩌면 머지않아 작별 인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 북동 해안에 펼쳐진 세계 최대의 산호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198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을 만큼 수백 종의 산호초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의 산호초들이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돼 하얗게 죽는 백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이런 상태론 30년 뒤 산호초가 멸종할 거라는데 모두가 함께 사는 지구, 우리의 이기심만 내세워선 안 되겠죠. 금요일 출근길 서울의 비는 먼저 그쳤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선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봄비답지 않게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영남에서는 5에서 30mm,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서쪽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단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질 텐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선 밤에 눈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나면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2.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1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일부 경기와 강원은 영하권을 보이면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울산과 청주, 여수와 사천공항에서는 저시정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12도, 대구 20도가 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